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여운이 아마 몇 년은 가겠죠. 독서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또 번역서가 아닌 무려 원서로 수상작을 읽는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어려서부터 구석에 앉아 혼자 공상하기를 즐겼다고 해요. 뭐하니? 하고 물으면 공상해요 하고 답했다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자유롭게 마음껏 공상할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허하라. 요즘 어린이에겐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 책에 추천된 400권이 넘는 도서 목록 가운데 오늘도 4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자기긍정의 책들이고요. 그중에서도 주체성을 말하고 키워주는 어린이 책입니다. 추천 기준인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대한 질문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인물이 주체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혼자서도 당당하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마음을 열고 우정도 키워줄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친구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들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책은요. 이까짓 것 이런 그림책인데요. 박현주 글그림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19년 작품입니다. 32쪽 그림책이고요. 앞면에는 노란 표지에 비가 막 오는데 빨간 셔츠를 입은 어린이가 우산도 받지 않고 막 씩씩하게 뛰어가고 있네요. 뒷면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후드를 쓴 남자 어린이가 또 우산 없이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입을 굳게 담은 게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가 온다. 우산이 없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까짓 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그림책은 아마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뛰어가는 어린이의 사연을 담은 건데 면지에 보니까 학교 같아요. 비가 오는데 흑백이고 유일하게 빨간 셔츠를 입은 표지의 그 어린이가 창밖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아마 우산이 없나 봅니다. 예, 속표지를 지나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온다. 네, 아이들은 아주 막 웃으면서 우산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 어린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계단을 내려오는데 우산도 없는데 학교 문간이에요. 마중 올 사람 없니? 같이 갈래?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님인데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엄마 오실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 같아요. 빨간 셔츠를 입은 소녀는 단발머리 여자 어린이는 표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거짓말. 네, 그 말 자기가 부정하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에 준호다. 작년에 같은 반. 홍준호, 너도 우산 없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 노란색 줄무늬 셔츠 입은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안 가냐? 예, 그리고 가방을 머리에 탁 이더니 막 비가 쏟아지는 운동장으로 내려섰습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준호가 막 가방을 이고 뛰어가니까 우리 주인공도 가방을 머리에 이고 따라서 뛰어갑니다. 문방구까지 달렸다. 준호가 말했다. 다음은 편의점까지. 경주할래? 지는 사람이 음료수 사주기. 돈이 없다고 말하려는데 준비 땅! 준호가 외쳤다. 네, 그림에 문방구 앞에서 둘이 비를 긋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두 아이가 또 빗속을 그렇게 가방을 머리에 높이 쳐들고 달리고 있습니다. 준호가 이겼다. 음료수도 준호가 샀다. 다음에 갚아. 그래, 이번엔 미미 분식까지. 어때? 내가 먼저 말했다. 네, 이렇게 두 친구가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둘이서 같이 마구 달려서 집으로 가는, 어딘가로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누구나 경험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그림책은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상에서 용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아주 상쾌하고 따뜻하게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소한 문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렇게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따뜻한 이야기로 이렇게 해라고 권하는 그런 책이에요.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데리러 올 어른도 없는 주인공 아이는 쓸쓸하고 막막한 기분으로 하늘만 바라본다. 이때 빗속으로 돌진하며 넌 안 가냐? 하는 친구 덕에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그마한 힘이 솟는다. 함께 신나게 빗속을 내달리던 친구는 학원 간다며 쿨하게 떠나지만 아이 맘에 한번 싹튼 씩씩함은 금세 꺾이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까짓 거 하면서 맞서 싸울 용기로 커나간다. 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의 서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산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근데 그 아이는 달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집에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달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혼자서도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가 막 쏟아지는 세상이 온통 환한 노란색으로 물든 그런 그림 아래에서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둡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뒷면에는 비 오는 노란 세상을 사내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사내아이가 후드티를 쫙 올려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뒷표지에 나왔던 아이죠. 이 친구는 준호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앞으로 되짚어가 보면 피아노 학원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아이예요. 근데 빗속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주인공하고 준호를 보고는 이 아이도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러고 보면 성장에 필요한 거는 어떤 아주 잘 갖춰진 준비물이 완벽한 그런 우산이라든지 늘 데리러 오는 부모님 이런 게 아니고 든든한 친구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그림책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림책을 그린 작가 박현주는 비 오는 날 아이 데리러 학교 갔다가 이 책 속의 주인공 아이를 만났다고 해요. 엄마가 안 올 게 분명한데 올 거라고 괜찮다면서 눈길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셨대요. 어린 시절에 나도 그랬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여러 가지 미술 작업을 하다가 그림책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쭉 이렇게 아이와 자신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비밀이야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이 그림책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어린이를 그리고 있어요. 풍요로움이 아니라 어떤 적당한 결핍 이런 게 아이에게는 힘이 되고 또 친구가 되는 그런 상황을 재미있는 그런 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같이 갈래? 이렇게 권하는 그런 관심이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만 있다면 이까짓 것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소개할 책은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올 줄이야 라는 그림책이에요. 최민지 글그림 모래 아래에서 2022년에 나왔고요. 64쪽 세로로 조금 긴 판형의 그런 그림책입니다. 표지에는 정말 하늘에서 파란 하늘에서 동화줄이 쭈르륵 내려와서 여자 어린이가 그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그 동화줄이 어디서 나왔는지 힌트가 있네요. 책에 이렇게 끼어있는 가름끈이었어요. 책을 다 읽으면 우리는 헤어지겠지. 그럼에도 그 애가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길 원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뒤 표지를 보니까 이 이야기는 책과 독서에 대한 그림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뭔가 무겁고 아니면 교훈적인 내용을 상상하셨다면 오판입니다. 이 그림책은 공중을 날아다니기 가볍고 아주 시각적인 즐거움이 많은 그러면서 책 이야기를 하는 멋진 그림책이에요. 이 앞면지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동화줄, 책의 가름끈 그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주렁주렁 있고요. 뒷면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뒷면지에는 그 동화줄을 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거기에는 마법사도 있고 인어공주도 있고 또 과거 옛날 어린이책에 나오는 그런 소년도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화줄을 타고 즐겁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뒷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즐거움을 잘 표현한 그런 그림책인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전체면에 구석에 바닥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빨간 줄이 사르륵 내려와요. 그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게 페이지를 넘기면 점점 길어지는 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 어린이가 줄을 탁 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힘차게 손으로 탁탁 엇갈리게 지으면서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겠죠. 막 올라가 보니까 그게 동아줄이 아니고 가름끈이었어요.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이겠죠. 그 동아줄에서 글자들이 막 쏟아지고요. 하늘에는 여러 책들이 가름끈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녀는 열심히 책을 읽고 있고요. 또 책에서 책사람이 나왔어요. 캐릭터처럼 그렇게 책사람도 나오고 즐겁게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재미있네요. 거북이 산책, 목줄이 풀린 개, 막힘이 없는 길, 계속 걸어갈 책. 이렇게 책 제목이 녹아버리는 눈사람 이런 제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 제목을 인상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전체적으로 글자가 없습니다. 글자가 한 글자도 없는데 책에서 쏟아지는 많은 그런 글자들이 작가의 말을 조금씩 대신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이나 책 읽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가름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밌게 엮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요즘 텍스트 힙 이런 이야기도 돌던데 힙하다는 건 드물게 앞서간다 그런 트렌드를 의미한다고 볼 때 사람들이 정말 독서를 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서글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노벨상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종이책 많이 읽는 텍스트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그림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의 동화줄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 구원의 손길로 표현이 됐는데 작가는 이 책의 가름끈을 동화줄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면 책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 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책보다 훨씬 재미난 것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굳이 책을 읽어야 하는 걸까요? 최민지 작가는 설명 한마디 없이 책 읽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온갖 짜릿한 경험을 실감시켜줍니다. 붉은 동아줄 책 가름끈을 잡고 책 속으로 들어가자 글자들은 각자의 의미대로 살아 움직이고 책 속에서 만난 친구는 신기한 단어와 문장들을 통해 끝모를 상상의 지평으로 끌고 갑니다. 누군가 책을 읽으면 동아줄은 아래로 내려가 책이 필요한 존재들에게 닿습니다.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이자 다른 존재들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과정인 책 읽기의 본질을 이토록 신나는 모험으로 그려낸 작가의 역량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장면은 거기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잖아요. 혼자 웅크리고 있는 어린이에게 끙끙 올라가 보면 그 빨간 표지에 이제 책 가름끈이 나타나고 주인공이 책에 빠져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책과 이 어린이가 친구가 된 과정을 잘 드러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한번 읽어드렸는데 거북이 산책, 녹아내리는 눈사람, 목줄이 풀린 개 이렇게 책마다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데 이게 작가가 생각하는 책과 독서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좀 수줍지만 책을 좋아하는 작가 나름의 어떤 애정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읽는 책의 가름끈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아래쪽에 보면은 혼자 웅크리고 있는 남자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에게도 역시 끈이 내려오고 그 끈을 잡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어린이들이 책끈을 따라서 올라와서 책을 읽는 그런 세상이 온통 책 읽는 어린이로 가득한 그런 그림이 펼쳐지는데 그림책에는 따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바로 어쩌면 도서관이겠죠. 아주 아름다운 도서관의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멋진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을 작업한 최민지 작가는 문어 목욕탕, 코끼리 미용실, 마법의 방방, 나를 봐,
네,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이죠. 이런 여러 그림책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의 그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이 그림책은 작가의 5번째 그림책인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미지만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없는 그림책입니다. 글없는 그림책이지만 글자로 만들어진 책사람 캐릭터가 나오는데 최민지 작가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는 독서의 의미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손보미, 정영준, 정지돈 이런 우리 현대 소설가들 이런 작가들을 최민지 작가가 평소 좋아하고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에서 문장들을 좀 이렇게 따서 이 그림에 이렇게 꼴라주 기법으로 함께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책의 분위기가 훨씬 좀 차분한 막 하늘로 어린이들이 날아다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이 책에도 잘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꼼꼼하게 읽을수록 글이 없지만 글자가 없지만 그림 자체에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험담이기도 하고 또 독서 상황을 아주 책과 연결하는 그런 멋진 비유이기도 해서 책 읽는 순간이 얼마나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황홀한가 이런 거를 아주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3번째 책입니다. 제목은 13살의 여름. 이윤희 글그림 창비에서 나왔고요. 2019년 작품입니다. 그래픽 노블이에요. 만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 소설적으로 굉장히 잘 구현된 이런 만화들을 보통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릅니다. 488쪽 꽤 두껍죠. 장편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13살의 여름이라고 사춘기에 이제 막 진입한 어떤 여자 어린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앞뒤 표지를 보면 아주 풋풋한 느낌이 드는 그림투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에필로그까지 30장의 이야기로 짜여진 이야기이고요.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13살, 그때의 우리에게 보내는 풋풋하고 아릿한 사랑의 인사. 청소년기에 첫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런 그래픽 노블이에요. 이 책에는 쪽지를 좋아하는 친구의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놓고 또 단창 친구하고 교환일기를 주고받고 하굣길에 떡볶이를 사 먹고 또 우유에 초코가루 타 마시는 그런 소소한 초등학생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교실 바닥에 왁스칠을 하고 또 집에 가는 길에 비디오 대여점에 들르거나 신나게 방방도 타는 1990년대 풍경물사가 아주 추억 돋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3살을 겪었거나 또 앞으로 13살을 거쳐갈 그런 모든 사람에게 또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는 감정, 값진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따스한 작품입니다. 1998년 여름 초등학교 6학년 13살 혜원이가 가족과 함께 놀러간 바닷가에서 같은 반 남자 어린이 그 산호를 우연히 만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쿵 하는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후 산호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요.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13살을 겪은 어른들에게 보내는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 겪을 그런 어린이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사랑 이야기. 요즘 읽어도 바로 옆 친구 이야기로 이게 90년대 이야기임을 전혀 느낄 수 없게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우수한 국내 창작 그래픽 노블을 쉽게 찾아볼 수 없던 아쉬움을 단번에 날려준 한국 그래픽 노블입니다. 1998년이라는 시대 배경이 지금의 어린이 독자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13살 어린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독자는 나와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썼네요. 이 그래픽 노블을 작업한 이윤희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림 작가입니다. 만화책도 냈고요. 10대들을 위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나 비밀소원, 두배로 카메라 이런 여러 작품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이 작가가 그린 그런 그림들을 많은 그림책이나 또 동화에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섬세한 심리 묘사,
또 화면 연출, 담백한 펜선 이런 게 이 그림 작가의 장점이고요. 섬세한 선 때문에 설렘, 기쁨, 떨림 이런 표현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그림이 아주 좋은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좋았던 부분이 이 혜원이가 그 자신과 우진 사이를 이렇게 질투하는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기를 쓰면서 중심을 잡아가는데 이때 이제 진아라는 친구의 우정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진아에게 보낸 교환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463면에 내가 인연이란 말을 했을 때 난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준 물고기랑 새 기억나? 물고기는 물에 살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난 걔네 둘이 친구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네요. 가끔 어린 시절에 겪은 일과 비슷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13살 그때의 마음을 상기하며 용기를 얻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춘기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감정들이 아주 다채롭게 그려지는 그래픽 노블 13살의 여름 읽어보시면 그 시절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다정한 선물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번째 작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동화책이에요. 푸른 사자 와니니. 이현글, 오윤화 그림, 창비에서 나왔고요. 2015년 첫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216쪽, 초등 중학년 이상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인데 표지를 보니까 앞면에는 이게 아프리카 같아요.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들이 이렇게 줄지어 걸어가고 있는 4마리 사자인데 앞에 둘은 암사자고 뒤에 둘은 2마리는 숫사자로 보여요. 어스름한 그런 풍경이 있고 푸른 사자 완인이라고 쓰인 위에는 노란색 왕관이 있습니다. 뒷표지에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초원에 암사자 2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해. 친구들과 함께 푸른 들판을 달리는 용감한 사자 와니니. 네,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 용감한 사자 와니니의 모험 이야기를 그린 장편 동화 푸른 사자 와니니를 오늘 마지막 작품으로 들고 왔는데요. 주체성, 그중에서도 스스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동화 중에서 푸른 사자 와니니는 참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이게 2015년에 간행된 첫 작품이 나온 이래로 지금 7번째 작품까지 나왔어요. 2024년 8월에 시리즈 7번 이 나온 인기 시리즈입니다. 암사자 와니니의 성장과 모험의 장편 서사가 아주 웅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작품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뜰 무렵 마디바의 아이들, 듣고 싶지 않은 말, 한밤의 침입자, 가장 무거운 벌, 미친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어, 익숙한 냄새, 떠돌이가 사는 법. 네. 초원에서 와니니가 이렇게 펼치는 모험담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목차만 봐도 아주 흥미진진한데 이 작품을 쓴 이현 작가는 한국 아동문학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작가입니다. 이 시리즈로 아주 큰 히트를 쳤죠. 작품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1살짜리 어린 사자 와니니가 주인공입니다. 몸집도 작고 사냥도 잘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무리의 그 힘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쫓겨납니다. 떠돌이가 된 와니니는 희망을 잃지만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그런 동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신히 살아남죠. 또 풀과 나무 같은 걸 먹으면서 배고픔도 이겨내고 또 얕잡아보던 떠돌이 사자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굶기 일쑤고 싸움도 못해서 쫓겨나는 일도 많지만 결국은 이 위기의 연속에서 어떻게 아프리카 초원에서 어엿한 사자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작가는 드라마틱하게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로 잘 엮어서
1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이어서 2권, 3권, 지금 7권까지 냈고 앞으로 10권까지 예정이 되고 있다 그래요. 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는 흑, 멧돼지, 하이에나, 누, 버팔로, 개코, 원숭이, 하마 이런 그 초원지대 아프리카에서 사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동물의 생태를 또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부가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의 조화로운 모습까지 아주 흠뻑 느낄 수 있는 장편 동화이죠. 이 동화를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사자의 왕 와니니는 여성 지도자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것, 용감한 것, 앞장서는 것, 지배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깨끗이 허뭅니다. 초원의 삶, 생존을 위한 전투, 굳센 정신과 몸의 힘에 대한 묘사가 드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장엄하게 펼쳐지는 동화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를 이 책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썼네요. 예. 이 작가 이현 작가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부산에서 태어났고 국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동화 짜장면 불어요, 장수만세, 악당의 무게, 플레이볼, 조막만한 조막이, 연동동의 비밀 많은 그 동화를 썼고 또 청소년 소설도 1945 철원, 또 호수의 일, 라이프 재킷, 최근에 라이프 재킷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청소년 소설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어린이 관련된 상을 많이 수상을 했고 2022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세 상의 어너리스트에 선정됐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은요. 와니니가 이렇게 혼자서 위험한 초원에서 헤맬 때 떠돌이 숫사자 잠보가 친구가 되어줍니다. 다리를 절룩이는 아산테라는 사자는 또 목숨을 걸고 와니니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모없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쫓겨난 와니니는 원래 자기가 힘이 없다고 볼품없다고 하찮게 여겼던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모든 존재가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서사 자체가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구는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는 교실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동물의 종류만큼 다양한 삶이 있고 또 사람 사는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틀린 삶은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예, 작가의 말에 이 작품이 담는 어떤 주제 이런 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의 삶, 이 가운데는 아주 잘나고 힘센 동물도 있지만 연약하고 또 못난 동물도 있지만 누가 더 괜찮은 건지 더 나은 건지 이런 우열을 매기는 일은 없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생의 어떤 관계라는 거를 작품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7권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인간의 길에서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3권까지는 와니니가 초원지대에서 이렇게 떠돌이 사자로 모험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그 중간 단계는 조금 안정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와니니가 멀리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7권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친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와니니가 목숨을 걸고 인간의 땅으로 향하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동물들이 인간의 땅으로 와서 모험을 한다는 건 동물들끼리의 어떤 경쟁 관계를 또 뛰어넘는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담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고 찾아서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현 작가는 그 이야기 전개 속도가 빠른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몰입감이 큽니다. 또 와닌이라는 이 작품 특유의 우정과 연대, 용서 이런 가치를 전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펼쳐지죠. 이런 큰 모험에 나서는 건 3권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네요.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와니니의 앞날이 궁금해집니다. 10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2026년에는 뮤지컬까지 공연이 된다 그래요. 어떤 내용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4권의 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림책 2권과 동화 2권인데 자기긍정, 주체성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이런 동화를 또 그림책을 찾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더 새로운 책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